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06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금일도 상승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및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는 등 수급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일 급락에 이어 오늘도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락하며 540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코너부터 함께 살펴보시고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6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13년 10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흘 연속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탄력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은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2050선 안착 과정이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는 좀 더 강한 상승 추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밴드는 2000에서 2300으로 제시드리고 있고요. 고점 형성 시기는 한 9월 말 10월 초쯤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코스피 밴드는 2000에서 2150까지 21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시고 또 이 지수, 이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네, 최근 코스피가 2020선을 넘어서고 2050선 돌파, 2060선 돌파 과정에서 뚜렷한 것은 시장의 성격이 좀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보더라도 화학, 전자, 자동차 부분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 금융주도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4% 정도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3.6%, 그리고 SK CNC 4.6%, KCS도 3%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그동안 그러니까 코스피가 좀 정체되는 국면에서 좀 발목이 잡혔던 국면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좀 강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의 흐름에서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2000선에 발목이 접혀있는 동안 코스닥 시장은 2060선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는 등 상대적인 강세를 되게 강하게 이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졌던 상황인데 최근 자생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국내 정책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할 것에 대한 전망이 기대감이 좀 강화되면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그 중에서도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코스피가 206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이은 급등세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2050선 전에서의 비중학대는 유효할 전망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성격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 업종 단에서는 금융화학, 철강 업종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 전략을 좀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1025원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1020원 중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하락한 102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 지수 상승과 함께 1023원 7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다시 1025원대까지 반등하는 등 1020원 중반대에서의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3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의 흐름은 해외 통화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의 펜딩 주택 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약보 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제와 오늘 새벽에 나타난 달러화 약세가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면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엔이 101.98엔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호주 달러는 미 달러화 대비 0.94달러 아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원은 장중한 때 1025원 90전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이후에는 월말 내고로 환율이 다시 하락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호주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달러원은 대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월말이긴 합니다만 내고의 출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와 결제 수요가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내일까지는 시장이 비교적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달러원은 글로벌 달러 동향과 국내 수급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7월 FOMC 회의 결과와 2분기 GDP 성장률의 예비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7월 FOMC 회의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최근 미 고용시장의 호조를 반영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시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의 경우는 2.9%에서 3% 수준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6월 내구재 수주의 세부 내용이 부진한 점을 반영해서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미 증시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겠고요. 달러화가 위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원은 대외 변수에 맞서는 업체 내고가 어느 정도 출현되냐에 따라서 환율의 등락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예정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와 FOMC 회의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먼저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장에 하여튼 비정상적인 확대 구간에서 아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뒷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슈에 관련된 얘기들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에서는 일단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뻔한 것이 이제 하나 있죠. 이게 채권 매입 규모, 그러니까 850억 불을 올해 시작으로 해서, FOMC 한 번 회의 때마다 100억 불씩 축소시켜서, 요번에 이제 FOMC 회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100억 불 축소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럼 이제 월 단위로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은 한 250억 불 정도. 이것까지는 시장에서 플러스 요소도 마이너스 요소도 아닌 상태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2분기 GDP 전망치가 3%대가 나와줄 거냐,
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쪽 의사로, 그러니까 회의 결과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볼 거냐, 약하게 볼 거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은, 과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힌트를 줄 거냐. 뭐, 지난 회의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힌트를 안 줬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 시간에서 좀 예상을 해드렸던 것이, 아마도 내년 8월 정도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경기 여건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조금 더 땡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3월에서 8월 정도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기에 금리 인하의 시기가 좀 결정될 거냐. 뭐 금리 인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전 세계의 자금은 엄청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머징 시장 같은 데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한번 대규모 이제 그 자금 이동이 있었을 때 한 차례 금융 위기를 겪는 나라들도 일부 아시아 쪽에서 나타났던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 이슈 하는데요. 사실은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책 이슈 관련해가지고, 분명히 수혜를 입는 쪽은 있으리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정책 이슈로 본, 업종군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한 축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우선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의사결정에, 보통 이제 상법에 의하면 우선주라는 것은 이제 의사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갖거나, 아니면 배당의 우선권을 갖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선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우선권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도 뭐 크게 배당에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배당에서 1% 정도 추가적으로 더 주는 부분들. 근데 뭐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 배당에 대한 우선권도 지금 없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하고 우선주의 괴리가, 본주하고 우선주의 괴리가 좀 상당히 컸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우선주를 갖다가 이거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채권으로 보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배당 정책의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어떤 본래의 기능들이 다시 이제 회귀가 되면서 정책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선주에 대한 재평가 작업으로 유도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우선주라고 해서 지금 다 올라오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퇴출 강도를 강화시키는 퇴출 강도를 강화시키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비우량 계열의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주의 정책 수혜를 잇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퇴출 우려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 우량 우선주를 중심으로 이제 재편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서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 있던 게, 그럼 수급적인 기반에서는 배당주 펀드들, 사실 배당주들이라는 게 이제 1%의 배당을 더 받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배당주 펀드들이, 결국 우량 우선주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지금 외국인의 매수 규모인데요. 사실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지금 현재 매수의 어떤 중심축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애들은,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아마도 이제 국부펀드를 통한 장기 펀드는 아니고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해치펀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아마도 이제 유럽계 쪽의 자금들이 일부, 시세를 좀 조정하는 것 같은, 판단들은 좀 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56억 불 정도 매입을 했고요. 연초 대비로는 지수는 1.5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115억 불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로 한 10.59%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117억 불 정도 매수를 했고, 연초 대비로 2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이나 인도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못 올라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도 외국인들이 곧 조만간 본격적으로 매수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 속도가 지금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과 지금 인도에 대한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속도를 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과 인도가 국내 증시하고의 갭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 중
중에 하나가 결국 ROE, 자본 투자를 통해서 회수하는 이익, 그리고 배당 성향, 이 두 가지가 대만이나 인도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월등했기 때문에 초과 수익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외국인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방향, 그리고 ROE 개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사내의 유보금을 갖고 투자를 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만과 인도에 대한 가격 부담,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숫자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자금은 조금 더 매수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아지는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또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제 현재의 장을 특징적으로 딱 분류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형주의 강세, 중소형주의 약세, 네. 그리고 많이 오른 거 타락, 바닥권 주식 상승. 근데 이게 너무 획일화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시장이 기이한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네.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지금 볼 수가 없고요. 거꾸로 보면 잘못 보면 이거 완전 투기판입니다. 어떤 기준들도 없고 어떤 상황도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도를 하고 분위기에 휩싸여서 매수를 하고,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금융주의 환경이 제대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금리 인하가 25bp 정도는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50bp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익에 대해서 은행주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타고 그냥 갖다 밀어붙이는 거고요. 일부 이런 쪽에서 최근에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기업들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밀리면서 하락폭이 5%, 7%대 나타나고요. 물론 빠질 만한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바닥에서 업황 자체가 돌아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양극화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을 사실 상승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하락장이고요. 딱 정확하게 오늘은 뭐뭐 갖고 돌렸냐면 삼성전자 2%대, 현대차 3.5%대, 그리고 이제 기아차 한 5%, 4%대, 5%대, 이런 식의 시가총액 상위 몇 개만 딱 잡고 돌렸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인 어떤 파생과 관련된 일종의 투기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적인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응을 할 필요는 저희가 없습니다. 현재 가진 종목들 그대로 홀딩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의 어떤 변화는 결국은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괴리가 축소되는 것들, 그리고 파생 쪽에서의 어떤 애들의 장난들이 좀 해소가 되는 시점, 이런 쪽에서 어떤 장의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장기 소외주 인식, 그리고 외국인 매수 유입, 그리고 순환매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번에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성장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장 엔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갑자기 성장 엔진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 대한 어떤 방향들에서 우리가 또 한 번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소형주가 가느냐 대형주가 가느냐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앞으로 좋아질 쪽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인 방향을 좀 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좋았던 걸 또 쫓아가는 잘못된 매매 습관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은 내 종목이 현재 소외됐다고 해서 이걸 팔고서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요. 소외주는 순환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거래소 지수는 언제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냐면 8월 금통위 결정까지. 물론 출렁이긴 하겠지만은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지수의 고점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2100포인트를 추세적으로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역시 이 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체적인 경쟁력이 많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중소형주가 대형주가 되는 시장이 돼야 되고, 그런 쪽에서 몇몇 기업들이 사실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뭐, 네이버라든지 서울반도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일단 보고요. 중장기 펀드, 특히나 외국인 중장기 펀드 쪽에서는 그러한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었다는 것은 우리가 향후 장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대형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보고 계시지만 결국 이 괴리가 해소되면서 다시 어떤 변화가 나올 때는 또 다른 중소형주의 장기 어떤 사이클을 이용하는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짤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은가. 거꾸로 보면 지금 사실은 대단한 혹입니다. 대단한 기회인데 단지 지금 꺾이는 칼날에다가 우리가 갖다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안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중장기 포트를 결정하는 상당한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급락 장세에서도 지금은 아직 매수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2060포인트.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 시장. 제가 불과 6월 달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 찬바람 불 때까지 22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세미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에이 이랬단 말이죠. 그 주축에 분명히 베이스는 두 종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에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르죠? 시장을 읽어낼 때는 때에 따라서는 대형주, 때에 따라서는 소형주, 어느든 장세가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부분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까? 유럽계 자금이라 그랬죠. 유럽계 자금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들어오고 금액으로는 7조에서 8조 정도가 들어오고 얘들의 성향상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 대형주가 보통 어떠냐면 반도체,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학, 조선, 증권, 은행 이쪽으로 포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전부 다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현대차는 자동차 부품주의 대장주로서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안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전차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흐름 속에서 그간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공매도를 매수하기 위한 공매도였다. 그게 바로 이제 조선과 화학, 철강 그리고 증권, 은행이 왜 움직이느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올라간다. 근데 지금 올라오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올라오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따라잡아야 되는데 못 잡겠죠. 잡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지금 조정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도 아직은요, 무릎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 랠리는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종목들 포트를 집중시켜서 대형주에 특히 소재산업재,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 위주의 포트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특징주 Y 시간이니까 오늘장 특징주, 점검해 봐야 되겠죠. 4월 20일 날 이 종목을 한번 건드렸고요. 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요,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5.6% 아주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거든요.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지만 기업의 자산 가치는 분명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자기 타이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여튼요, 이러한 초강세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일단 원화가 굉장히 강세가 2분기에 펼쳐졌는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았잖아요. 물론 실적이 안 좋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지만, 굉장히 선방했다 이거죠. 우려한 것만큼, 원래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방어 능력이라면, 2분기에 기아차는요, 모든 악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실적이 방어했다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그리고 하반기 시장이 확보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통과해 나갔다면 하반기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의 기아차를 뻥 하고 강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4월부터 일단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집중적인 매수를 했는데 그 속에서 기관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계속 매수했는데 최근 2일 연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했죠.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일단 상승의 어떤 수급 동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이야기 말씀해 드렸고 6월부터 계속 말씀해 드리는 것은 이 자금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수급의 핵심은요, 바로 유럽계입니다. 유럽계. 자, 그림 하나 보시죠.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수급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쳐놨죠. 왼쪽에는 우리나라 증권사와 그리고 미국계 증권사들이 창고를 포진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쳐놓은 부분이 전부 다 뭐냐, 유럽계 창고입니다. 유럽계 창고. 결국 뭐냐면 20일 동안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샀는데, 어떤 외국인들이 샀느냐, 유럽계 자금 위주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확실한 주도의 자리가 분명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미리 저렇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뻥 하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유럽계 창고다. 바클레이즈, DSK, CS, CLSA 이런 쪽에 전부 다 관심을 두셔야 된다. 계속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볼까요? 일단 2분기는요, 실적 1위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12조 때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매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7,697억 원 나왔습니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 줄었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안 좋아졌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주가가 낮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처음에 이익이 떨어질 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요, 이익이 떨어져도 분명히 이익은 나고 있다는 것을 왜 인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식하셔야죠. 이익이 1,000억이든, 그 다음에 900억이든, 800억이든, 700억이든, 이익이 나면 회사의 자산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요, 이익의 가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자산적 가치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적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일정 부분 자산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포인트를 누가 잡았다? 유럽계 자금이 정확하게 짚고 들어와서 매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이 꽤 안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 실적 안 좋은 게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2분기에 나타난 순간적인 현상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요, 환율이 일단 강세했습니다. 그렇죠? 원화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원화 강세 기간이 쭉 길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속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2분기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아주 순간적으로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가요, 2분기에 뭐가 있었냐면 LF 소나타 나왔죠. 이제 현대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경쟁 차종이 뭐죠? 기아의 K5예요. 그러니까 LF 현대차의 신차가 나왔으니까 K5 판매량은 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렌토가 지금 뭐냐면 하반기에 신차가 나와요. 신차 전에는 뭐가 있죠?
재고 대기 물량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격을 이제 깎아서 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2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2분기에는 지금 뭐죠? 현대차의 LF 소나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K5 매출이 줄었고, 환율도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고, 그리고 소렌토의 재고 대기 물량 때문에 안 좋았고, 이것은요 계속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2분기에만 미치는 내용일까요? 당연히 2분기에만 미치는 내용이겠죠. 3분기 되면은 뭐예요? 소렌토 신차 나올 거죠. 그럼 신차 효과 들어갈 것이고, 환율은 이미 안정화에 접어들었죠. 안정화에 들었고, 현대차의 신차 효과는 줄어들 것이고, 근데 기아차도 신차 만들어냈죠. 어떤 거예요? 6 카니발이 나왔네요. 이제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 볼게요. 방금 말씀해드렸지만 신형 카니발이 나왔는데 월 한 2,000대 정도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의 4,000대 가까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문 대기만 벌써 2만 대. 엄청난데요. 효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게 이제 2분기 끝단에서 3분기로 강한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뉴 소렌토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신차 효과 또 나오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입니다. 3분기는요, 현재까지는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6,767억이고요. 순이익은 8,44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분기보다 2분기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의 부분이고, 사실은요, 신차 효과가 상당히 좀 괜찮아진다면 여기에서 서프라이즈로,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전망치인데 서프라이즈로 3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더라도 주가는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적과 가치로서 기업이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다. 그럼 저평가가 되었다면 당연히 적정 주가까지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주가의 메커니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가치평가와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자, 밸류밴드가요, 지금 B선, 가운데 선이 어떻게 되죠? 점진적이나마 우상향하다가 저 끝단에서는요, 상향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저 A포인트, 저 밑에 있으니까 당연하게 저평가 구간이었죠. 이 저평가를 노려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 상의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요, 바로 B포인트에 근접한 66,000원 선입니다. 66,000원. 그런데 가격이 뭐 55,000원대 있었으니까 이가 한 20% DC된 상태에서 할인 세일 중이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세일 때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자, 하반기 이제 환율은 안정되고요. 신차 효과가 강하다면은요, 바로 저 C포인트까지도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안에는요, 하반기 안에는요, 저 C포인트는 반드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그럼 C포인트 가격이 얼마냐? 85,000원입니다. 즉, 아직도 기아차는요, 갈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러분께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자면, 아직도 저평가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66,000원대의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있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은 나오겠죠. 그리고 살짝 뭐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가장 유력한 사항이다. 59,000원 이하 가격이라면 과감하게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지금 6만 한 4,500원 하는데요. 이 길로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좀 휴식을 취할 공간들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시점에 59,000원대 들어오면은요, 좀 사보자. 그러면 이 기아차의 이번 이 유럽계 자금의 랠리, 유럽계 자금의 2012년 이후에 제 4차 랠리에 여러분들이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죠? 코스닥 2%가 빠져요. 코스닥은 반대로 0.6%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아니라고. 코스피로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제가 뭐 어제부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사단이 났잖아요, 여러분. 말 안 들으시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코스피 민감주로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추천했던 종목들도 그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코스피를 또 다시 사는데 어떤 포인트를 맞춥니까? 그냥 단지 코스피가 좋아서 코스피가 오르니까 매수가 들어야 됩니까? 포인트를 맞추셔야죠. 어떤 포인트 맞춰야 됩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 맞추셔야 되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 맞추시고 거기에 보세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주면은 어떻게 국내 증시 코스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죠, 외국인 눈에. 그렇죠? 저쪽에서는 안 좋아 터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금리 인하 해버리는데 한국판 뭐요? 양쪽 하나 한대. 외국인들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기관들 들어오잖아요. 읽으셔야죠, 시장을. 맨날 시장 읽으라고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들 안 따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앞으로 방송에서 종목 얘기 웬만하면은 관심주로 제시 안 할 겁니다. 네. 따라도 하지 않으시면서 뭘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합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모르겠지만 공개방송 때 종목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있던 거 다 정리했어요. 오늘 제가 종목 다 정리할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보내주시면 돼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고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 말씀드려봤자 사지도 않는 거 따라도 안 하는 거 할 필요 없다 느꼈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자면요. 기아차 포트에 있죠? 급등 중입니다. KB금융 말씀드렸던 거죠. 은행주. 기업은행 급등했죠. 수익 많이 내셨죠. 삼성전기 좋다고 했잖아요. 제가 현대제철 수익 많이 내드렸죠.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새롭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아차부터 볼게요. 조금 늦어요. 자, 기아차가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방금 나머지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좋아요. 자, 기아차 우리 매수가 얼마입니까? 56,000원입니다. 지금 6만원이 넘어갔어요. 빡 6만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바닥 포인트에서 이 상승으로 가는 그 흐름 따라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볼게요. 기아차가 현재 플러스 5.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요때 샀잖아요. 여기 샀어요. 아시죠? 샀는데 약간 밀렸어요. 그렇지만 매도 처리 안 하고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대로 맛봤네요. 네. 자, 기아차의 오늘장 수급은요. 코스피 코스닥 전체 포함해서 1위입니다. 외인들이요. 수량 50만 주, 기간 40만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정말 많은 물량 들어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도 보자면 기간, 외인, 양매수 3일, 그쵸? 여기 들어왔으니까 외인들이 며칠째입니까? 세기도 귀찮네요. 네. 좋은 거 뭐하러? 그렇죠? 잘 수익 내드렸고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나머지 멘토님께서 현대차 말씀하셨고 저는 기아차 말씀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이번에 기아차 가지고 나오셨고 아마 나머지 멘토님이랑 제가 같이 얘기하는 종목들은요.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KB금융 보겠습니다. 자, KB금융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놀랍게 급등을 합니다. 자, 어제도 급등했고요. 오늘도 급등합니다. 제가 KB금융 안 드리고 오전 방송에서 뭐 드렸죠? 기업은행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은행을 말씀드리고 기업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오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수익을 내고 방송에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KB금융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급등했죠? KB금융도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은행주들 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뭐죠? 금리 인하 포인트 더불어서 내수 부양 정책 더불어서 대출 늘어주고 아주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아요. 은행주 더 가겠죠.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미 저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따라하시고 계시다고요. 지금 거의 이 프로그램 자체,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1년째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 평균적으로 계좌 수익을 제가 따라만 하셨다면 수익을 10%씩 매수 따라 하셨다면 돈은 버셨어요. 돈 버셨다고요. 최소 한 1년 텀으로 봤을 때 한 40, 50% 버셨다고요. 계좌가. 근데 여러분 안 따라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거,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바닥 포인트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오늘장 수급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기인데,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적 흐름은 안 좋을 수 있어요. 2분기, 그렇죠? 3분기부터 회복이 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 쪽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어떻게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여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포인트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있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삼성전기는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간다? 주가 흐름 볼까요?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뭐랑 비슷하죠? 조선주들이랑 비슷하죠? 네, 그 움직임 나올 겁니다. 제가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방송 잘 지켜보시다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현대제철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수익을 많이 내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제가 더 수익을 내드려야 여러분들은 제 말을 그대로 따라하시고 공개방송에 들어오실까요? 그렇죠. 바닥 포인트에 상승을 주는 포인트 여러 가지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또 안 따라하시니까 참 고민이 많은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냐면 실적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자체가 잡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요? 실적 좋게 나왔죠?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습니다. 오늘 약간 밀려주다가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또 산다는 거? 지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요때 샀다가 요때 팔고 요때 샀다가 요때.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참. 수급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시죠? 마지막으로. 자,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7%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자,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포인트였는데 쌍바닥 잡히고 올라갔죠? 한번 올라 내려왔어요. 코스피 200 편입이었는데 빠졌죠? 다시 이거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건 매수하기 참 좋은 타이밍이 같네요. 오늘 수급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팔던 기관들이 오늘 장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여기 두 번째예요. 메뉴가 아니고. 보이시죠? 네,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 되는 종목. 수급도 양호해주고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조금은 관심 있게 보자 해서 오늘 제가 한국타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부터 볼게요. 3767님 33만원 보겠습니다. 조금 늦게 떠요.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곡물가가요, 최근에 한 달 동안 몇 프로가 빠졌냐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한 12%인가 빠졌고요.
그리고 대두 같은 소맥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어요. 네, 10%대 하락을 보였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많이 밀렸었다고요. 그런데 워낙 강세 수혜주로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바닥 포인트에서의 그 상승 흐름 기대가 한 번 더 되지만 오늘 일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조정 흐름이 나타납니다. 네.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네. 요걸 지금 어떻게 들고 계신 거잖아요. 33만원에. 오늘 사셨다. 사실 오늘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걸 왜 오늘 아니면 이전에 사셨겠죠. 수급이 들어올 때 사셔야 되는데 오늘장 수급 있나요? 기간 매도 나가고요. 최근에 수급 볼까요? 일단 안 뜨네요. 자, 최근에 수급을 좀 봐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CJ제일당 같은 경우가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쉬어가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갔던 그 그림들 가운데서 약간 단계적인 조정을 거치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채산성이 좋아지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맞춰본다면 좀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오늘 좀 하락에 조금 많이 걱정이실 건데 그래도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일장도 빠진다면은 그땐 정리해도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레버리지 볼게요. 코넥스 레버리지를 지금 사시겠다라. 사실 레버리지를 지금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약간 조금 도박성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그렇죠?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차트를 보자면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고점 포인트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뭡니까? 제가 맨날 얘기 드리는 요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가 딱 잡히죠? 그쵸?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요? 평행하게 가고 여기 나온다면 약간 좀 고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수도 고점이냐?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받을 수도 있는데 요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은 내일장부터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들어간다는 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간이잖아요. 이거 아니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맞죠? 제 말 맞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블루컴 볼게요. 자, 블루컴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왜요? 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코스닥 쪽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어요. 환장합니다. 그렇죠? 2%가 빠져요. 어제도 이 정도 빠져버리고. 그리고 오늘 블루컴이 한번 쫙 밀렸다가 다시 좀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블루컴 실적 보셨죠? 제가 이거 왜 관심주를 제시했습니까? 실적 좋은 거 뻔하니까. 그런데 하반기도 실적이 좋습니다. 자, 이 포인트 맞춰봅시다. 여러분, 여름에 놀러 갑니다. 이어폰 없는 사람 살 거고 블루투스 이어폰 삽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블루컴의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매출 확대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 중국 쪽으로의 샤오미 기업 쪽으로의 스피커 증가 포인트 보셔야 된다고요. 하반기 뭐 있습니까? 선물. 이게 왜 작년부터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아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블루투스 이어폰 가격도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도 싼 편이잖아요. 불티나게 팔린다. 매출이 껑충.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포인트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좀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록 제가 지금 마이너스 손절가 이탈하는 부분이지만 가져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바로 제가 지금부터 AS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유하는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자면 이렇게 나오죠?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제 종목들이 지수하고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블루컴만 좀 그랬지 전혀 상관없게 움직였죠? 뭐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현재 오늘 갑자기 좀 많이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요. 예. 갑자기 옷장 들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부터요 제가 저기 있는 모든 종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하, 깜짝 놀라셨나요? 전부 다 팔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전부 다 팔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팔고요. 포트 없어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 팔아치웁니다. 방송에서 제가 종목 다 팔아치우게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 매도 사인 분명히 저는 지금 이 시점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다 10%씩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셔도 저는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뭐 다음 주부터 종목을 진짜 안 줄 것이냐? 안 줄 수도 있어요. 아주 가끔. 네. 드려도 여러분 안 사시잖아요. 잘. 그쵸? 공개방송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삐졌어요. 네. 공개방송 들어오시라고요. 들어오면 드릴게. 그쵸, 여러분? 자, 좀 들어오세요. 매일 아침 오전 11시에 하고 있고요. 금요일날 오후 3시에 하잖아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좋은 거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다 정리하지만, 네. 궁금하시면 이 시간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서울경제 쪽에다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든 최대한 도움 드려볼 테니까 들어오시고, 또 하나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많이 놀라셨죠? 오늘 제가 오전에 공개 방송 때 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그 종목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오전에는 꼼짝도 안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 버리네요.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서 2063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4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